네, 네. 오늘도 증시는 열릴 거고요. 염승환 이사님은 오실 겁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장이 곧 열리게 될 거고요. 시장 예상은 약간 오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살짝. 제가 지금 접속이 접속 안 되죠. 인터넷이 좀 잘 안 돼요. 예, 이놈의 인터넷 회사 주가 한번 빠질 때 되지 않았나. 인터넷 회사라는 게 통신사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사 그냥 통신사지. 그렇겠죠? 네? 네. SK텔레콤, KT, LG U+. 네. 아 저는 이제 두루넷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요즘 굉장히 약해졌네. 네, 그런 아 애들 진짜. 잘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뭐 마상 좀 입었어? 두루넷. 잘 버텨. 네. 두루넷 말고 또 뭐 또 있었는데 두루넷 말고 저거 있었지. 뭐였죠? 왜 통신사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죠? 데이콤하고 합병한 거 뭐야 그거? 데이콤이 저기 아니에요? LG U+ 아니야? 대금 LG죠, LG. 데이콤이? 예, LG. 아 그래요? 야 치고 들어오네. 답답하다 이거. 자, 장 시작해서 봅시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예상은 한 2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오를 거는 같은데요. 일단 출발 호가는 삼성전자가 좀 약세 출발했고요. 네. 마이너스 0.3%, LG엔솔이 마이너스 0.1%. 그래서 일단 지수는 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예, 하락세로 좀 출발했고 상승이 한 396개, 하락이 279개로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뭐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4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냥 보합이고 역시 상승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657개, 하락이 562개.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그냥 미국 증시도 거의 변동 없는 것처럼 뭐 시초가도 큰 변화 없이 출발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SKI 테크놀로지가 3.7% 정도 네. 일단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였고 또 한미반도체가 4% 가까이 오늘 좀 한반? 네,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4% 이게 챗 GPT 야.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4% 올랐고 LS 일렉트릭이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오늘도 2.8% 가까이 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어저께 포스코 그룹주들 난리더만. 네. 어제 오후엔 좀 밀리긴 밀렸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올랐다 밀리네. 빠졌다 뭐. 변동성이 정말 네.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요즘에 또 굉장히 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겠지만 손해보험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손보?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DB 손해보험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현대해상이 2% 가까이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이 계속 야, 이어지고 오늘도 있는 것 그러네. 포스코 그룹주들. 와. 같아요. 네, 오늘도 엠텍 DX, 응? 퓨처. 와. 포스코 엠텍 포스코는 몇 형제예요? 형제가 아, 받았어. 찾아봐야 되겠어요. 포스코가 약간 상장사가- 다산이지. 네, 그죠. 네.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6형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포스코 홀딩스도 있잖아. 아, 홀딩스. 근데 포스코 지주회사. 홀딩스 왜안 나와 이거? 아, 포스코는 영어로 써야 되는 영어로 거구나. 써야 네, 돼.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 큰 형만 있잖아. 영어로 된다. 아, 그러네. 야,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아니, 홀딩스만 영어를 써. 아니, 왜 뭐 이게. 그러게요. 나머지 계열사는 진짜 다 한글로 한글로 나오는데. 네. 큰 형만 영어 쓰더라고. 아, 이게 좀 약간 외국인 투자자 뭐 이거 때문에 그런가? 조금 문제 있는데. 칠형제. 주렁주렁이래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LS라든가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도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좀 좋은 출발인데 좀 빠지는 기업은 일단 오늘 LG화학이 마이너스 1%,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 마이너스 1.7%인데 큰 뭐 이슈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기업들이 좀 제한적으로 오늘 빠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포스코 그룹주랑 오늘 또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도 금융주가 좋은 어떤 흐름을 오늘 오전장에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주들은 어제 좀 빠졌었는데 오늘 일단 현대차는 조금 오르고 있고요. 기아는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출발이 별로 안 좋네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 좀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을 해서 일단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좀 부진하게 출발을 오늘 했습니다. 반면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DX가 오늘 7% 오르면서 가장 좋은 출발 보였고, 그다음 2차 전지 전해액 업체죠. 엔케미 플러스 5%, 자이언트 스텝이 플러스 4%, 위메이드가 한 플러스 3.8%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반도체 후공정이죠. SFA 반도체가 플러스 2.8% 정도 오르고 있어서 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전해액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반도체 후공정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바이오 기업들은 일부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4% 정도, 레고캠 바이오도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이쪽 계열 쪽하고요. 네. 바이오가 조금 안 좋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지금 플러스인데, 코스닥이 그래서 약세구나.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좀 빠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오전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은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192억 매도고요. 개인이 한 2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사는 업종은 역시 최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비금속 광물 업종하고 철강주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매수하고 있는 업종 오늘은 좀 전기전자가 보다는 금융하고 기계업종 중심으로 좀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6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은 일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이 세 개 주체 모두 다 조금 소극적으로 오늘은 좀 오전에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과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히토류 관련주라든가 골판지 제조업체 뭐 이쪽이 조금 강세 일부 보이고 있고, 골판지? 예, 여기 뭐 영풍재지가 상당히 강하네요. 21% 정도. 영풍재지는 영풍그룹 관련주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뭐 영풍정밀도 크게 오르던데. 예. 영풍하고 고려아연 이 계열 그쪽, 예, 그거 그쪽, 있잖아. 예, 그쪽. 그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영풍정물, 예, 영풍재지. 예. 예, 같은 계열이죠? 영풍재지. 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왜 올라가는지 이게 특별히 그 재지 뉴스 관련주 나온 맞아요? 뉴스 나온 건 없어요. 예, 재진 맞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재지 나머지 재지도 다 치오르는 거냐 아니면 이제 영풍만? 아니 지금 거의 이제 다른 재주 좀 오르는데 예. 이제 독보적으로 좀 오르고 그럼 있어요. 영풍 관련이네. 예. 재지 관련이 아니고. 네. 그래서 영풍이 예전에 무슨 테마로 이렇게 뭐 가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 동업자야. 그 아버지 선대부터 네. 두 집안이 굉장히 끈끈한 동업자예요. 자, 기업사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이게 2세들이 3세지? 3세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겠어? 따로 하고 싶다. 따로 하고 싶지. 네. 근데 지분이 교차돼 있어 지금. 네. 섞여 그래서 있어. 그걸 이제 어떻게 분리할 거냐? 네. 그래서 영풍그룹에 또 뭐가 있어요? 고려아연 영풍그룹이라고. 고려아연. 고려아연 있죠. 네. 고려아연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요즘 재련주. 네. 거기에 약간 이제 묘한 그게 있다고. 한 집안이 장씨고 한 집안이 뭔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래서 영풍 몽고도 있고, 예? 네. 영풍 몽고도 있고, 저 골프장도 갖고 있어요. 지산 컨트리 클럽이라고. 지산. 네. 지산 골프장, 지산 저 스키장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처예요? 네. 거기 가면 코끼리 딱 있잖아. 입간판에. 코끼리? 영풍 고려아연 그 로고가 코끼리거든. 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지산 골프장. 영풍 재질은 영풍그룹하고 관련 없다는데? 형님. 그런가요? 이거 미리 좀 얘기 좀. 근데 왜 영풍이야? 아직 한 5분 동안 그 당했다. 얘기했는데. 당했어. 영풍. 여미사님 이런 것도 체크 좀 해줘야죠. 저도 잘 모르는 기억이어가지고. 징글징글. 완전히 오늘부터 보니까. 징글징글. 오늘부터 징글징글 다 6개월 동안 망했어. 방송 금지. 영풍 문구는 아니네. 영풍이야. 여기가 대한금속이 최대 주주네요 보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골프장은 맞죠, 근데? 골프장 맞아. 네, 골프장 맞고. 영풍 어디 재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한금속이 최대 주주라서. 대한금속이야? 예. 거기가 최대 주주. 대양 또 뭐 하나 있잖아. 근데 대양 아는 게 근데 왜 명풍이라고 그래요? 그건? 대양 제지하지 그냥.
대학은 없어요, 대학? 아이, 나 지금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뭘 좋아하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정프로가 계속 이렇게 막 부추기더라고. 호승지심을 자극해 이렇게 쫙. 아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아, 근데 영풍 재질은 아닌 걸로. 영풍 네, 재질만 이름은 이제 영풍인데 예, 최대 주주가 좀 아닌 걸로 좀 나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 또 비철 금속 요즘에 뭐 광물 쪽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비철 금속이 굉장히 센데요. 오늘 보니까 뭐 구리 관련주나 예. 니켈 관련된 기업들이 속해 있는 그 비철 금속 섹터가 다 일제히 또 오늘 급등하는 아, 그래요? 그런 또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처럼 또 수산주도 좀 오랜만에 일부 기업들이 좀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나 비메모리 쪽도 오늘 좀 강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B라든가 리튬 섹터들도 오늘 강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2차 전지 장비가 굉장히 좀 주가가 좋은데 오늘도 2차 전지 장비 쪽이 상대적으로 소재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건설주들도 반등을 오늘 좀 해주고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조금 이제 부진해서는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안 좋은 좀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 바이오 대부분은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디어 쪽도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의료기기라든가 인터넷 대표주들 뭐 카카오 네이버는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그런 요즘 흐름들이 좀 수소 이어지고 쪽은 있습니다. 강하잖아요. 수소. 수소도 수소? 좀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막 뭐 예전처럼 막 상하 프론텍 강하던데.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로테크 예. 옛날에 한병화 의원이 세게 한번 저거 했었죠. 거의 상하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분류돼 있죠. 수소차. 상하 프론테크. 예. 또 수소 뭐 하나 있었는데. 수소는 대- 두산 피어셀이 제일 유명하죠. 두산 퓨얼셀, 예. 거기가 제일 유명하죠. 가장.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예. 상하 프론테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원래 연료전지, 예. 연료전지에 내가 알기로는 필터. 예, 연료전지 필터 맞아요. 필터? 예. 어.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연료전지 필터로 알고 있어요. 연료전지 그게 필터. 원래 3M하고 뭐 도레이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걸 음흠. 국산화한다는 예. 거죠, 있잖아요. 도레이도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럼 도레이가 일본에서. 일본 회사죠. 그 회장이 누구였죠? 도레이상. 아 오늘 정프로가 약간 컨디션 안 좋아서 내가 진짜 노력 엄청 한다 진짜. 난 이제 정프로가 하도 오래 방송해가지고 정프로의 옆모습만 보면 정프로가 오늘 컨디션 좋은지 안 좋은지 딱 알아. 이렇게 컨디션 좋은 날 내가 좀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도레이상. 딱 안 좋으면 네.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돼. 아유 맞습니다. 아 도레이상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기기가 좀 이제 헬스케어 업종 전체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의료기기도 네. 좀 부진하고 풍력주들이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풍력주들도 일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리오프닝 섹터가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면세점도 일부 좀 빠지면서 어제 중국 소비주들 좀 상승세가 약간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대형주들 좀 오르고 있고 하면서 또 자동차주들도 일부 좀 반등하고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좀 견조한데 아무래도 코스닥은 시총이 워낙 좀 큰 이 섹터에 이제 속해 있는 바이오랑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부진하다. 지수는 좀 부진한데 근데 종목 장세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 지산 골프장 거기가 고려제강 거 아니냐는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영풍 고려대강 같은 그룹이라니까. 같은 회사요? 아. 그 교차. 아 오늘 저 뭐든지 뭐 이렇게 밝히려고 막. 아니 요즘 고려대강이라 했잖아. 고려대강 아. 코끼리. 아 고려제강이 코끼리예요. 아, 그래. 아 영풍 영풍은 이렇게 돼 있어. 영풍은 꽃처럼 이렇게. 영풍 꽃. 네, 아. 영풍 가면 이렇게 꽃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아 영자가 꽃뿌리 영자죠. 여기서 넘어가. 왜? 아 그 고려제강이랑 영풍이랑 같은 저기구나. 아니 그러니까 두 집안이라니까. 네, 두 집안인데 집안이 네, 서로. 네,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동업하셨었나 동업을 보다. 근데 진짜 동업을 잘하시는 거야. 아. 어? 근데 이제 3세들이 좀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우리 또 가문 그렇게 얘기하면 이세는 안 똑똑하냐 이렇게 되니까 탁월하다. 이게 똑똑하다는 표현 잘못됐. 탁월한 거야. 탁월해서. 그리고 경영을 잘했어. 오케이? 네네네네. 자 리포트 좀 볼까요 이제. 네.
그 어제 이제 자동차 뭐 보조금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오늘 하나증권의 송선재 안도현 연구원이 보고서를 썼고요. 일단 현대기아가 뭐 대상 차종이 없어서 어제 좀 흔들렸죠, 사실 주가에. 근데 이미 이건 뭐 작년에 반영된 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V70은 아마 중국산 배터리가 거기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제 미국의 생산 GV7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아니, 네. 중국산을 썼어요? 중국산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SK 건데 SK가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네. 그걸 이제 쓰니까 결국은 중국산으로 되는 거죠. 중국산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되면 아니, 어제 들으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혼자만 이렇게 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아니 그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아 보조금 받을 수 있게. 아니 법이 만들어져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뭘 변화를 줬어야지. 당한 다음에 참 답답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좀 제외된 걸로 좀 나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뭐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뭐 이미 충분히 좀 인지됐던 그런 내용으로 좀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계획은 뭐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대응책으로 계속 상업용 전기차 비중 늘리겠다. 라는 이제 방침은 크게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년 전기차가 100만 대 팔렸는데 전체에서 7.3% 정도 비중인데 현대기아가 합산해가지고 7.3%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점유율은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1분기 월 평균 전기차 판매는 6,816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월 평균보다 오히려 좀 많대요. 이 평균 판매량이. 그래서 이렇게 EV6가 판매가 좀 일부 감소는 하고 있지만 요즘에 아이오닉 5도 여전히 잘 나가고 또 아이오닉 6도 잘 되고 있어서 보조금을 아직 이제 못 받는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좀 판매 타격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단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좀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제 독일 차, 일본 차, 한국 차 다 탈락했잖아. 예, 다 탈락이죠. GM, 포드, 그랬죠? 테슬라, 그 크라이슬러 이것만 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준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현대차 한 종목이라도 딱 들어갔다. 아. 그럼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 한국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됐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좀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 아니, 법은 예고돼 있는데 물론 미국이 더 나쁘지 솔직히. 응? 근데 참 아쉽다 이거지. 네. 자,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뭐가요? 아니, 포드, GM은 그것도 우리 거 쓰잖아. 음. 근데 차가- 미국에서 조립을 하니까 네? 미국 조립이 우선이잖아요.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기차를. 아니 근데 지금 문제되는 광물 때문에 안 된 거지. 그것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잖아요. GV70은 이제 그쵸. 조립은 미국에서 네, 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배터리가 이제 미국 중국 차도 조립하고 GV70도 미국에 조립했는데 네. GM 포드는 우리 거 쓰잖아요. 내가 특정 기업을 얘기는 네. 않지만 LG엔 속 쓰잖아. 네. GM도. 그러면 현대도 그 광물 요건 다 알았을 텐데 그거 쓰면 안 되냐 이거야. 한국 거. 메드 인 코리아. 배터리를 근데 그거 이제 아이오닉 5나 6는 이미 이렇게 계약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 아이오닉 5나 6는 거기서 조립 안 해서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 조립한 거는 거기서 광물 요건 때문에 떨어지고. 아 내가 회장이면 진짜 그렇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하나 밀어줘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좀. 아이오닉 6에 그러면 그걸 쓰고 거기 거 빼다가 여기다 쓰면 안 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 자동차 배터리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다 이게 셋업을 다 밸류체인 해놔야 되거든요. 아니 뭐 타이어 막 소재도 못 바꾸고요. 갈아 끼듯이 이렇게 그렇게. 아니, 로켓 배터리 빼고 듀라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 이 정도는 아니지 근데 내가 그 비교를 한 거지. 화가 난다 화가 이거죠. 나요. 화가 나지. 너무 안타깝고. 그럼 네. 그거는 자, 현대차 관계자분들 많이 들으셨죠? 자, 리포트 좀 계속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NH의 도현우 문소영 연구원님이 그 어제 무슨 이제 테스트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엔비디아가 좀 독주하고 있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가장 공신력 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 이제 MLPRF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여러 그 반도체 대상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4월 5일날 발표된 걸 좀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뭐 이미지 분류라든가 물체 감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좀 매긴 건데 여기에 뭐 퀄컴도 참여했고 뭐 테슬라 뭐 이런 이제 칩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칩들은 일부 테스트에만 결과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었다고 합니다. 최신 고성능 제품 대비해서도 이 벤치마크에 참여했던 이제 기업들 제품은 조금 낮은 걸로 좀 나와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H100이거든요. H100이 이제 A100보다 성능이 한 40에서 450%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GPU가 이게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챗 GPT 거기에도 A100이 쓰이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H100은 성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시장 또 형성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엔비디아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장악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요 H100은 참고로 TSMC가 4나노 공정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또 SK 하이닉스가 A100에 HBM이라고 이제 고대형 메모리를 같이 제공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역시 뭐 하이닉스한테도 차후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쪽에도 이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100이 굉장히 그 성능이 아주 뛰어난 네,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 이거 좀 보고서 길긴 긴데 그래도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면 그 한국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사실 뭐 작년에 힘들었다 해도 작년에 역대 두 번째로 순이익 냈거든요. 감소를 했어도 워낙 21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소했지만 21년에 200조 작년에 171조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본을 많이 쌓아놓는다. 이익 잉여금이 이제 너무 이제 쌓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떨어지면 PBR이 낮아지거든요. 자기 자본 너무 많이 쌓아놓으니까 예. 비율로 따지면 그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ROE가 자본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ROE가 삼성전자도 떨어져요. 감산을 결정함과 동시에 소각을 발표해야 된다니까요. 또 화나셨다. 긴장해. 우리 회장님 화나셨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테마를 이렇게 잡았는데 아니 감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노건창 센터장이 감산 발표한다고 해서 가격이 그러면 뭐 작년 2분기 1분기로 넘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 감산 발표와 함께 소각합니다. 네. 네. 저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소각한다고 발표해봐요. 그러면 현차, 네. SK, LG 다 따라하지. 회장님 주식 좀 소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주주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지. 주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사실 기대합니다. 네. 소각.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얘기 뭐 주주 환원이라기보다는 네. 여기에 이제 그 좀 너무 그동안 이제 ROE가 좀 낮은 원인 중에 하나도 자본을 많이 쌓았는데 신성장 투자처를 좀 발굴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미국 S&P 500의 PBR이 3.5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0.9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4배 차이 나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ROE가 19.4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보다 높은 밸류를 받는 건데 그동안 이 그래프도 보시면 한국이 돈을 많이 번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죠. 이 번 돈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좀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PBR도 낮게 거래가 되고 이익률 차이도 지금 이 위에가 S&P 500인데 한국은 좀 밑에가 있습니다. 순이익률이 그만큼 이제 마진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벌어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5개로 좁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비 투자하든가 연구개발하든가 주주환원, M&A, 기업지분 투자. 근데 1번, 2번은 이게 한국 대기업 매출처 상당 부분이 이제 성숙기나 세태기로 진입하고 있어서 네. 좀 한계가 있다. 주주환원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주가는 올릴 수 있는데 기업 경쟁력과는 조금 이제 무관한 요소고 그러면 이제 결국 4번, 5번
M&A나 기업 지분 투자로 좀 가야 된다. 요게 있어야 우리나라 좀 기업들의 또 밸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또 그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죠.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AI 로봇 배터리 반도체 이쪽에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 거죠. 대기업도 지금 세택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도 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인수합병 지분 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요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 사이클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민감주가 이쪽에 많이 가 있대요. 이 성숙기 지나서 세택이 쪽으로 이쪽에 가 있으니까 이 M&A에서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액션들을 최근에 대기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투자를 좀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도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뭐 2차 전지 투자도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네. 롯데케미칼도 어쨌든 동박회사 인수했잖아요. 그 결국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M&A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규 성장 사업을 장착하면 밸류에이션이 확장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랑 LG화학이거든요. 실제 주가가 보여줬죠. 포스코홀딩스는 PBR 밴드 상단을 돌파해 버렸어요. LG화학은 PBR 2.8배로 분할 후 최고 수준이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계속 투자를 해서 이게 성과 나온다면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LG화학 여기 보시면 이제 상대 PBR 이렇게 올라와 있고 포스코 상대 PBR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완전 할인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근데 오르는 데는 또 저런 것도 의미가 있네. 네. 예? 완전 완전 바닥권에서 바닥, 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전혀 평가를 못 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그게 이제 결국에 저런 이제 M&A나 신성장 투자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동길 연구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읽어보니까 코스닥이 이게 단지 올라간 걸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아시겠지만 2000제 AI 로봇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PER이 1.5배인데 2011년 이후로 1.4배 정도였대요. 평균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과열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또 2차 전지는 예전과 다르게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이 신뢰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지분 투자 대상이 될 종목과 업종의 주가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코스닥이 좀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뭐 대기업들도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이 인수당하는 또 코스닥 중소형주한테도 좋은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동길 연구원의 리포트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증시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네. 살펴보면 일단은 다 플러스긴 하네요. 네, 코스닥은 0.0. 코스닥도 네, 이거 다시 사실은 플러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져서 그런 거지. 네. 코스닥도 플러스라고. 뭐 에코 형제들. 그렇지. 네, 네, 코스닥도 플러스 사실은. 네. 그리고 코스피도 플러스로 지금 0.15% 정도. 네. 자, 요 분위기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조금 올랐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삼성전자 빠지는구나.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이 정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제가 저 눈에 붙이는 패치 하나 이거 좀 하나 드릴 테니까. 붙여봐요. 네, 염사도 모니터 밤에 모니터 많이 보시더라. 네. 응? 시원하게. 이게 눈 밑에 열감 방지하는 아, 거거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있잖아요. 네. 부인한테도 좀 아. 드리세요. 예.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 부작용, 야 그건 부작용이지. 아. 같은 효과가 있어. 이렇게 약간 이제 기미 방지 효과도 있거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자외선. 요건 이제 그 주름 감소시키는 딥터치 네, 아이 네, 패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네. 네. 옵투스 제약이 삼천당 제약 계열사더라. 음. 알고 있었어요? 또 몰라요. 삼천당 회장님 누구셨죠? 삼천당 제약은 네. 저기 그 강동 성심병원
의료재단이 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강동성심병원 아시죠? 강동성심병원. 네. 강동성심병원 하면 우리가 저기 카톨릭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의료재단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삼천대학제약 갖고 있고 그 삼천대학제약이 옵투스 제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옵투스 제약은 제가 좀 알아야 잘. 왜냐면 한국원조 여기 안구건조 무슨 저 뭐지 티어린인가 뭐 이런 계열들 많이 만들어요. 그 저 인공 눈물 같은 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공 눈물 1등이야. 하여튼 눈 건강 관련된 건 뭐 잘하니까 여기 그 오해 랩이라고 아이스 쿨링 겔 그리고 또 눈 건강이 좋은 여러 제품들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 빌딩에 있어요. 옵투스 제약이. 우리 빌딩 36층. 알겠습니까? 바로바로 툭 나오는 말랑말랑 아니지 징글징글 기업사 앞으로 계속 또뭐 이렇게 빛나게 해주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